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장중 내용보다는 장 종료 후 마감 그게 더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장중에도 좀 분석을 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장중 내용을 올렸는데 사실 장중 그 영상 조회수도 그렇고 보면은 장중에는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중에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올렸던 건데, 근데 사실 영상 업로드하는 중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장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제가 이게 실시간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장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장 종료 후 그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 종료 후 전반적인 상황을 좀 둘러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해요. 자, 코스피 오늘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좀 빠졌는데, 사실 코스피가 오르면서 지금 3200, 이번 주는 아마 3200에서 머무냐, 이제 이걸 좀 많이 타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3215까지 회복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밀려났었는데, 지난주 추세를 보면은 3275, 이제 중요한 거는 3150 위에 있다는 거, 요거 하나는 중요해요. 왜냐면 3150이 깨지면, 이쯤이 이제 3150선인데, 여기가, 이게 깨지면 이렇게 하방으로 한번 또 밀려나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왕이면 한 번 올라가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지저분하니까 줄게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습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물론 이날 조금 급등은 했어요. 급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만큼 숨고르기, 요거 오른 만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 3150 위에 있다는 거는 추세가 여기서 가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여기 그 전에 이제 올라갈 때 상승세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하기 전에 자리를 다진 구간이 이게 3150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깨진다 그러면은 추세상 이렇게 올라가던 게 다시 한번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때 좀 뼈 아팠죠. 외인들 매도가 많으면서 뼈 아프긴 했지만 또 다시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3150 위에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락기보다는 조정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올라간 다음에 사실 이때가 좀 걱정이 됐거든요. 더 내려와서 조정이 되느냐, 이거는 뭐 그런 게 벌어지냐 이거였는데, 주봉상 봐도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온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뭐 주봉 의미가 없죠. 하루치밖에 없기 때문에, 주봉이라는 거는 한 주 5일치 평균이 돼야 되는데 뭐 오늘 하루라 뭐 일봉하고 주봉하고 똑같아요, 생긴 게. 그래서 큰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서 마무리했다는 건 괜찮아요. 내일도 뭐 이렇게 3200만 지켜내면 코스피가 뭐 더 큰 폭으로 조정은 당분간은 이제 뭐 받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번 주에 변수가 있죠.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예요. 쿼드라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관련해서도 이미 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현실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험 잘못 봤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시험 잘못 봐서 맞아야 되는데 회초리로 한 대씩 이렇게 종아리 맞는데, 그래, 점수 나온 거 딱 보고 이번에 시험 잘못 본 것 같아. 이번에 점수 잘 안 나와서 종아리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심리예요. 불확실성. 그래도 내가 좀 몇 개 찍은 거 잘 맞았으려나? 그런 불확실성? 기대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성적이 딱 나왔어요. 맞는 게 맞구나. 이제는 불안심리,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확실해졌지만 어쨌든 뭐 맞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마음의 준비도 다 했고, 나름 종아리 단련도 하면서 안티프라민 연고 이런 것도 사다 놓고 다 했다고 쳐요. 하지만 맞는 순간에 아파요. 그쵸? 그런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는 마음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마음으로 다 준비했지만, 발표가 되면은 시장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투심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관망세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아프간 상태, 그 사태? 뭐라 그래야 되지? 아프간 그런 상황들이 약간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좀 거기 많이 관여돼 있잖아요. 너무 정치적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아프간 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좀 많게 보는데,
그런 게 이제 미 행정부에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미 그 지도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그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여론이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달래기가 들어가야 돼요. 달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달랠 시점에 회초리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약간 왜 저래? 왜 저러지? 이거 이번에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포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부정이야? 일단은 네 맞을 거부터 맞고 얘기해. 이러면은 시장은 삐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외생 요인, 외생 변수로 인해서 테이퍼링 발언, 그 테이퍼링 하겠다는 발언이 9월달에 안 나오고 조금 더 이제 10월이나 이렇게 조금 연장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올 연말까지는 파월 의장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연말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뭐 변수가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이번 주 목요일날 있는 선물 옵션 만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까지 3,200을 지켜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양새 때문에 보면은 외인들이 사고 기관이 사서 뭐 코스피가 조금 오른 것처럼 나오는데요. 코스피가 약간 이제 상승했죠. 상승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보합인데 빨간색이다. 네, 이런 상태고. 사실 코스닥도 보면은 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약보합. 그러니까 거의 오늘 관망세입니다. 관망. 이 상황에서 외인들하고 기관하고 동반 매수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그 규모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매도 규모 줄었습니다. 외인들 보면 매도 규모가 너무 좋죠. 근데 이거는 평상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2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평상시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건요. 매도가 적으니까 좋네. 상승기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수량을 보시면요. 매수량도 뚝 떨어졌어요. 매도가 줄고 매수가 확 늘었다. 이러면은 지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으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줄이고 매수는 늘린 건데 그게 아니라 매수마저도 줄였어요. 이거 뭐죠? 네, 거래량이 준 겁니다. 개인들도 보세요. 매수량, 매도량 뭐 이런 때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죠. 네, 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보시면은 뭐 2조도 안 돼요. 매도량도 그렇지만 기관인데 네, 되게 적어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요.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가 어쨌든 한국 증시에는 영향이 가장 클 것 같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날 각 그 대형 기관들이죠. 대형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 청산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재포지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려는 거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에는 투심이 가라앉아요. 개인 투심도 좀 가라앉아요. 왜냐면 돈 좀 뽑아놔야 또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추석 전에는 조금 전통적으로 투심이 약간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까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현금 확보를 많이 늘렸거든요. 네, 오늘 간만에 조금 매매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들 좀 과하게 떨어졌다 이런 종목들 저가 매수로 가서 또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잘 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매도해갖고 현금을 좀 챙겼고 마찬가지로 또 오늘 간만에 차트랑 수급을 보면서 좀 현재 포지션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것 좀 분할 매수 좀 일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매도 규모가 매수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금 비율을 좀 더 높인 그런 날이에요.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추석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업종별로 상황을 봐도요. 이번에 지금 오늘 강보합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던 상태긴 한데 뭐 에너지, 전기가스 쪽, 이 사회 인프라죠. 기본 인프라 쪽이나 화학 쪽이 조금 올랐어요. 화학 쪽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화학 종목이 올랐다기보다는 2차 전지 쪽 관련된 데가 좀 올랐어요. 네, 그런 쪽이 좀 이렇게 좀 올랐는데 그리고 간만에 이제 태양광, 그린 쪽도 좀 올랐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성으로 좀 나왔죠. 자, 이런 상태, 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죠. 어쨌든 오늘 화학이라기보다는
약간 2차 전지주 관련된 게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인 2차 전지주는 또 오히려 약간 또 하락을 한 모습. 2차 전지 내에서도 약간 화학 쪽 이런 쪽이 관련된 곳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종합 상황에서는 강보합 거의 뭐 발표된 건 없는데, 자, 중형주가 오늘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오른 상태죠. 네. 자, 중공주 내에서도 이제 후성 아까 이제 나왔고, KCC 다 이게 보면은 여기 화학 쪽에 섹터가 이쪽에 들어갔던 애들이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잘 올랐고, 오시아인이 뭐 이런 거 올라온 거 봐서는 오늘 그린 쪽이 좀 올랐어요. 네, 2차 전지랑 그린 쪽 이게 좀 올랐는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최근에도 수소 쪽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당장 눈앞에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 약간 좀 빨리 갈 수 있으면서 정부에서도 정책이나 지원금으로 또 이런 식으로 뭐 땅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는, 지금 바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가스도 그렇고, 이제 지금 추석 끝나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남방 쪽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볼 때는 이 그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쪽도 그렇고 수소 쪽, 네, 특히 수소 쪽, 수소 관련된 쪽이 좀 움직일 텐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인지를 꼭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 커졌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섹터가 지금 당분간은 또 그런 쪽, 그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그런 쪽이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좋다기라기보다 투심이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뭐 카벤이나 이런 데들 일부 상승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투심이 좀 집중한 거예요. 뭐 기업 실적이 좋다기보다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즉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데 매수세가 그나마 글로 몰렸기 때문에 오른 건데, 오늘 또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쪽 관련된 거. 네. 그리고 글쎄요, 인프라 쪽은 당장 눈앞에 제가 이제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 그 의결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 개선을 위한 긴급 자금, 네, 그 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의결하고 상원에서도 뭐 거의 논의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지원금으로 그 경기 회복을 시키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이런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시기는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약간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달리 보고 당장 인프라가 움직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건설주가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건설 오늘 좀 갖고 있는 것들 오늘 좀 정리를 했거든요. 건설이 갈 수도 있는데 좀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마 대선쯤 좀 이렇게 갈 때, 대선 부근을 갈 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기 호흡으로 보실 때는 어쨌든 수소나 이제 그린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좀 중기로 보실 때는 이제 난방 관련된 것들 그런 거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접종률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뭐 섬유 쪽도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은 조종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섬유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중형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중형주 쪽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이제 선물 옵션 만기날 이제 그때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이번 주죠, 목요일 날쯤 이제 발표가 나서 금요일 날 새로 적용될 텐데,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제 리밸런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설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SK 케미칼이 일로 내려올 거예요. 케미칼. 그러면은 이 안에 위에 있다 그랬죠, 시총상. 여기 한 7위였네요. 8위 어디쯤 있었죠? 그러니까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드렸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특이사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장을 알아야,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또 이제 매매하실 때 좀 더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계속 그 시간 날 때마다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네, 오늘 어쨌든 지수가 강보합으로 뭐 끝났으니까 이번 한 주 좀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저녁, 또 성과 가득한, 좋은 일 가득한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